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이런 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칠판에다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적어주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수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강의가 이제 50강이나 되다 보니까 내용도 워낙 많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서브적인 레슨들을 꽤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칠판으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레슨의 그런 개요를 한번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걸 51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0강 이거를 시작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서 공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1강부터 50강이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단체 레슨 강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갖고 그걸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강의는 제가 재발성법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장유진은 그렇게 호흡에 집착하는가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제가 집착을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리의 시작입니다. 얘는 소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저의 칠판 강의를 보시면서 아셔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악플입니다, 악플.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뭐 그림을 많이 보시면 되고. 자, 호흡은 소리의 시작이다.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을 이제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일단 횡격막은 갈비뼈 밑에서 시작해서 골반 기저귀까지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고, 우리가 이제 비강이 있고 목젖이 있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고, 사실은 뭐 식도도 그려야 되지만 제가 식도를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로 어디냐면은 사실 호흡보다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뭐냐면 내복근이죠, 내복근. 내복근.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노래를 할 때 소리의 컨트롤도 할 수 있고 호흡의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뭐 고음을 내기 위해서 뭐 여러분이 성량을 내기 위해서도 이 내복근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하고, 그럼 이 내복근 컨트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횡격막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횡격막을 컨트롤하면 자동적으로 폐에 들어오는 공기도 컨트롤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는 크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복근 한 파트, 공기가 들어오는 이쪽 한 파트, 소리가 나와야 되는 성대 한 파트, 그 다음에 소리가 마지막에 완성돼서 나와야 되는 이 마지막 뭐 공명 파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성대 파트, 이쪽은 호흡을 사용하는 파트라고, 마시는 호흡의 파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마시는 호흡의 파트. 그 다음에 여기는 뱉는 호흡의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뱉는 호흡을 해주고 마시는 호흡을 해주는 여기 이 두 개의 결합된 거를 여러분은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얘가 뿌리. 그 다음에 성대가 줄기. 제 레슨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대가 이제 줄기, 마지막 공명이 돼서 바깥으로 소리가 빠져 나오는 것까지가 가지겠죠. 네, 이렇게 해갖고 소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내복근 컨트롤. 그러니까 호흡의 파트죠. 우리 뿌리의 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 그냥 마라고 적겠습니다. 마시는 호흡과 뱉는 호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쓰는 근육이 달라요. 마시는 호흡은 자, 일단 마시는 호흡은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뭐 뱉는 호흡은 어떻게 뱉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뱉는 호흡은 내복근입니다. 뱉는 호흡은 내복근으로 뱉어주는 거예요. 내복근으로 쳐주면서 내뱉어주면 됩니다.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안쪽 위로 집어넣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마시는 근육이었던 횡격막과 횡격막입니다. 여러분, 경 아니에요. 횡격막이에요. 격이야, 격리할 격자입니다. 횡격, 가로로 격리하는 막이라는 뜻이에요. 횡격막이에요. 횡격막과 호흡근들.
이라고 하는 이 파트들이 마시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시는 근육을 통해서 폐가 확장이 되고 횡격막이 내려온 거를 뱉는 근육인 내복근이 쳐주면서 호흡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엔 어렵죠. 왜 어렵냐? 여러분은 이런 근육들이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을 컨트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50강이나 되는 제 강의 중에서 이 파트가 거의 한 20강을 차지를 해요. 근데 말이 좋아서 20강이지 그냥 50강 전체가 다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 자체가 얘에서 그냥 생성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냥 얘를 무조건 해야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냥 얘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제발 하세요. 무조건. 제발 하셔야 됩니다. 제발. 네, 만약에 안 했다. 뭐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이도 그냥 뭐 성대로 소리를 뭐 할 수 있다. 뭐 공명으로 소리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난 조질 수 있다. 그냥 조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노래를 뭐 오랫동안 해서 뭐 10년 이상 노래 해온 사람이야. 뭐 하니까 나는 호흡이 될 거야.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가수분들 뭐 10년을 하신 가수분들, 20년을 하신 분들, 30년 하신 분들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뭐 호흡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고 뭐 해봤고 알겠으니까 노래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제일 먼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이거예요. 결국 얘가 무너졌기 때문에 소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뱉는 정도에서 배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호흡은 제가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이번 50강에서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세게 몸이 아플 정도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당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뿔이라는 파트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운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라는 걸 진행을 했을 때 뭘 배우냐면은 근육이 크기 위해서 점진적 과부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점진적 과부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무게를 계속 반복해봐야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과부하를 조금씩 내가 오늘은 여기서 이만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30kg을 가지고 뭐 10번을 하는 루틴을 했어. 그럼 나는 이걸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안 늘어요.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일주일 정도 연습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35kg으로 10번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또 일주일 정도 했어요.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럼 뭐예요? 40kg으로 10번 하는 걸 또 해봅니다. 자, 근데 40kg이 조금 힘들어. 하지만 10번을 할 수 있어.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무게를 좀 더 올렸다가 다칠 것 같아? 그럼 뭘 하느냐? 40kg으로 10번이 아니라 40kg으로 12번에서 15번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과부하를 주면서 근육에 부하를 주면서 힘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랑 똑같이 호흡근이라는 것 자체들 이 뱉는 근육도 그렇고 마시는 근육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든데 알이 배기는데 뭐 경련이 일어나는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와 너무 힘든데 할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강의도 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강의들에서의 소리를 따라올 수가 절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뿌리 얘기를 하면서 운동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거 그릴 때 빨리빨리 따라 그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영상이니까 돌려보세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마셔야겠죠. 마시는 호흡입니다. 마시는 호흡. 마시는 호흡을 해볼 건데 이 마시는 호흡에서 중요한 거. 근데 강의는 뱉는 호흡부터 나와요. 여러분. 왜냐면 노래하는 거에서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인간의 이거 인체학적인 것부터 그냥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마시는 호흡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실 때는 입으로 그냥 마시죠. 이런 식으로 마시지만 노래하는 앞에 이제 전제가 붙습니다. 노래하는 마시는 호흡에서는
빨아 마시는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아 마신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빨아 마신다라는 전제는 이 압력의 역치죠. 결국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힘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향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기관지에서 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횡격막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폐를 감싸고 있는 다른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라운드한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가 공기가 마셔갖고 나가서 폐가 쪼그라들었을 때 얘를 어떻게 마실 거냐면 횡격막은 아래로, 나머지 근육들은 바깥으로. 근육이에요, 여러분. 이 호흡근들이 바깥으로 확 전체적으로 열리는 이 힘을 통해서 마셔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모든 근육들이 펼쳐지는 느낌으로.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강한 호흡이, 그리고 양이 많은 호흡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호흡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노래라는 걸 하다 보면은 1번 마디와 2번 마디,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에 요 잠깐의 틈은 0. 몇 초밖에 안 돼요. 0. 진짜 X초인데 0. 몇 초밖에 안 되는 이 초에서 우리가 노래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마실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잠깐 동안에 빠르게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빨아 마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아 마시는 훈련은 부하, 그러니까 과부하를 주는 거죠. 과부하를 주는 훈련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훈련은 강의에서 이제 확인하세요. 많이 적어놨으니까 여기서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과부하를 주는 훈련을 통해서 빨아 마시는 호흡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강의가 너무 빨라요. 칠판 지우지 말아주세요. 영상을 돌리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영상이잖아. 돈 주고 샀으면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뭐예요? 뱉는 호흡을 해야겠죠? 자, 뱉는 호흡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횡격막과 호흡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복근을 사용해 줍니다. 저는 요 내복근 사용에 대해서 이제 뱉는 호흡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뱃속에, 자, 공기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폐가 팽창이 됐죠? 횡격막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장들이 어떻게 돼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내장들이 눌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밑단이 존재하죠. 무슨 말이에요? 똥꼬로 막고 있잖아. 막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내장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똥꼬로 막고 있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요? 눌립니다. 저는 이 눌리는 현상을 그냥 피자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 아니야? 예, 무슨 장유진이 또 전문 용어 얘기한다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피자 현상이라고 눌려있기 때문에 그냥 피자, 빈대떡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찹쌀떡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냥 눌려있는 거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피자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장이 눌리면서 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를 배로 마셔야 돼. 그래서 배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그럽니까? 횡격막이 왜 있어요, 여러분? 횡격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로로 경유해주는 막이라고. 횡격막. 이 횡격막은 이 위에 있는 기관들, 폐와 심장이 있겠죠? 이 폐와 심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 유지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횡격막을 기점으로 아래쪽은 뭐겠어요? 소화기관이죠. 소화기관. 얘네를 격리해 주는 거예요. 따로 쓸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화기관으로 공기를 마신다고 그럼 트름하거나 방구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가스가 생성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밥을 먹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결국에는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이 소화기관으로는 공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자, 공기가 많이 들어와갖고 횡격막의 밑쪽으로 내려가는 건 수축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사용된 게 수축 현상이에요. 이렇게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은 피자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숨 쉬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셨다가 그냥 힘 빼면 돼요. 그럼 그냥 돌아오겠죠. 근데 아까도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노래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노래하기 위한 뱉는 호흡이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피자 현상에서
다시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정상인 배로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억지로 돌려놔야 돼요. 강하고 빠르게 억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 피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피와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있죠. 근육들이 많은 별의별 근육이 다 있습니다. 복근도 뭐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내복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피자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근육 안쪽에 있는 내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쫙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 눌리기 위해서 배에는 힘을 뺐겠죠. 배에 힘을 빼니까 근육에 힘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풀어집니다. 이완돼서. 그러면 늘어났겠죠. 자, 근데 다시 수복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복근의 힘을 딱 잡아갖고 내장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제자리로 확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방향이 뭐예요? 당연히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돼서 나온 근육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반대쪽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힘이 더 적용합니다. 자,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온 거를 자, 위쪽에서 내려왔네? 그럼 이렇게만 집어넣는다고 수복만 된다고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래서 이 방향보다는 요런 방향의 느낌. 안쪽으로 퍼올리듯이 힘을 주는 겁니다. 내복근을 퍼올리듯이. 그러니까 더 써야 된다는 거죠. 근육 자체를. 내복근으로 퍼올리듯이 써주면 횡격막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서 공기가 들어왔던 걸 바깥으로 빼내게 되겠죠. 강하게 빼내게 됩니다. 이런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노래하기 위한 호흡법인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기 위한 호흡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호흡법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나 지울 거예요. 나 지운다. 지워. 돌려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호흡을 했어요. 그 다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성대로 가야 되잖아. 그죠? 이제 성대로 올 겁니다. 머리가 아파요, 성대. 그죠, 여러분? 제가 볼 때 발성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좌절을 안겨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많잖아요. 성대를 뭐 당겨라, 뭐 눌러라, 띄워라, 열어라, 닫아라. 또 뭐 있나? 워낙 많네요. 뭐 성대를 당기고 눌러서 뭐 띄우고 열고 닫아.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그만두세요 여러분. 노래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네? 자, 여기서 맞는 거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썼을 때 무슨 말이겠어요? 맞는 게 없다. 맞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맞는 건 하나도 없다입니다. 맞는 건 하나도 없다. 자, 성대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조금 복잡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뭐 결과를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를 노래하기 가장 좋은 모양을 찾아서 고정해라. fuck! 너무 문장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간결한 걸 좋아하는데. 미안해요. 길게 적었어요. 왜? 알아듣기 쉬우라고. 자, 성대를 노래하기 가장 좋은 모양을 찾아서 고정하라.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옛날부터 성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대를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아직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가 성대를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빨간색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전혀 보이질 않네요. 버리도록 할게요.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성대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이 성대 앞이고요. 성대 뒤입니다. 그쵸? 그래갖고 여기도 있어요. 뭐 성대 앞쪽이 있고 성대 뒤쪽이 있어갖고 성대 뒷소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성대 뒷소리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대는 이 모양으로 갖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성대는 소리를 내려고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닫히는 이런 작용을 하면서 성대가 계속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하면서 그게 진동이 돼갖고 소리가 나오는 거지 앞소리가 있고 뒷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그림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역시나 폐기. 제가 이 그림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10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만원인강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거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러면 보컬트리는 그만두세요.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성대를 방금 이 모양은 뭐예요? 목을 이렇게 넣고 왔을 때 잘라서 위에서 본 모양이죠. 잘라서 봤다 보니까 좀 무섭긴 한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잘라서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성대 모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거를 이것도 무섭네.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본 거 단면도로 봤다고 하면은 자, 목구멍이 쫙 이렇게 목구멍이 쫙 하고 들어와갖고 이쪽에 이제 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 목구멍에 성대가 어떻게 붙어 있냐? 너무 크게 그렸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갖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렇게 해서, 붙으면, 소리가 나는 건데, 얘가 두껍게 붙으면, 얇게 붙으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전 돼요. 여러분은 안 돼요. 뭐 많이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얇고 두껍게 붙이는 건 그냥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왜 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기가 올라가면서 자, 쫙 올라갑니다. 성대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대라는 관문이 탁 막고 있어요. 여기서. 성대라는 관문이 막고 있습니다. 지나갈 거야. 나 지나간다. 지나간다. 하는데 갑자기 성대가 뭐예요? 못 지나간다 하고 닫아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닫혀버려요. 자, 이때 공기가 성대가 닫는 힘보다 약하면 그냥 소리 못 내는 겁니다. 이렇게 닫혀버리니까. 근데 얘가 공기가 힘이 세. 빵 하고 지나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튕겨갖고 소리가 나오죠. 자, 그럼 그렇게 소리 내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그냥 그럼 이게 뭐예요? 목을 잡은 소리예요. 목에 힘이 들어간 소리. 목에 힘이 이빠이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성대라는 곳은 물론 근육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성대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성대는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다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목구멍에 자, 안쪽에 살짝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인대가 당연히 이렇게 안에 존재하고 그 겉에 뭐가 있냐면 점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점막. 이 점막. 그래서 이 점막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공기가 지나가면서 얘를 톡 치고 지나가니까 얘가 톡 치니까 댕 하고 진동을 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가 지나가야 돼. 여러분, 공기가 지나가야 된다고. 계속 지나가면서 이 점막을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하고 쳐주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성대가 완전히 닫혀있는 게 아니라 살짝 열려있는 모양이 좋겠죠. 공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 소리가 좋잖아. 이 소리가 좋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게 만드는 성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을 또 한 번 좌절로 이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저도 싫어하는 말이에요. 성종. 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우리 클래식 때부터 있던 말인데. 자, 맨 밑에서부터 있죠. 뭐 베이스, 바리톤, 테너가 남자죠. 그 다음에 알토, 메조 소프라노, 그다음 메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 물론 더 막 세부하게 막 무슨 바리톤 무슨 그냥 크게 갑시다.
제발 대주제로 얘기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가장 낮은 음에서 가장 높은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자는 테너가 가장 높은 음, 여자는 소프라노가 가장 높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선생님. 선생님, 그럼 가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타고나셔야죠,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타고나야 돼요. 왜?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무슨 속도가? 노래를 받아들이고 노래를 쉽게 부르게 되는 속도가 달라요. 어디가? 당연히 음을 높으니까 편하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바리톤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테너에 가깝거나 메조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소프라노에 가깝거나 이런 걸 무슨 뭐 하이바리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테리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의 뭐랄까 교집합 정도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사실은 여기가 가수로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컬리스트로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 타고나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나요? 그런 게 어딨어. 저도 베이스 바리톤이에요.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제 성대를 찍어갖고 나오는 영상에서도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발성을 이렇게까지 공부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고음이 안 되나? 고음을 못 내나? 아니에요. 고음을 낼 수 있어요. 단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예요.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열심히 배우면 예,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가수는요? 아우 조금 힘들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짜 좀 타고나고 고음을 잘 내는 가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런 베이스의 톤을 살리거나 바리톤의 톤을 살리고 알토를 살리고 메조를 살리는 자기 음역대에서 자기한테 맞는 노래를 하는 걸로 노래한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중적인 노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를 원하고 어느 정도 높은 음을 잘 치는 걸 원하다 보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 이런 음역대를 가지고 있다가 가수를 못한다라는 거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봐요? 고음 내고 싶으니까 보는 거잖아.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 고음 내고 싶으니까 보는 거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종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 이 성종이 뭐냐면 타고난 성대가 두꺼운 거냐, 타고난 성대가 얇은 거냐, 타고난 성대가 큰 거냐, 타고난 성대가 작은 거냐의 차이예요. 작고 얇으니까 고음이 잘 나고 크고 넓으니까 고음이 잘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악기도 똑같죠? 큰 악기는 낮은 소리를 내고 작은 악기는 높은 소리를 낸다. 랑 비슷한 얘기지만 그럼 발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답이 나와요. 성대를 노래하기 가장 좋은 모양을 찾아서 고정해라가 무슨 말이겠어요? 테너, 남자는 테너, 여자는 소프라노 같은 그 성대 모양을 억지로라도 만드는 그 모양을 찾으라는 거죠. 내가 성대가 커도 성대가 두꺼워도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좁고 얇게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두껍게 내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무슨 괴리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가장 욕심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방법 어땠어요? 제가 아 하고 소리 내는 크기와 아 하고 소리 내는 크기가 달라요. 흔히 여러분 성량이라고 얘기하죠. 소리가 좁고 얇아지니까 성량이 작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이게 맞는데. 쓰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소리가 커집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좁고 얇아졌다? 그걸 유지하고 소리를 낸다? 원래 내가 내던 소리 컸는데 소리가 작아졌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나중에 이 소리도 크게 내고 싶다? 오래 하셔야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시간이 왜 있겠습니까? 근육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근육이 크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 3개월이면 되나요? 6개월이면 되나요? 훅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근육이 제대로 크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최소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음악하시는 선배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죠. 선생님, 노래하려면 얼만큼 해야 되나요? 10년은 해야지. 그 말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영상을 얼마나 봐야 되나요? 10년 보세요. 10년이고 20년이고 보세요. 공부하라고.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발 누군가의 강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3분 안에 고음을 뚫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뭐 이것만 하면은 나도 고음 없어요, 그런 거. 제발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를 무한 반복해갖고 기본부터 해갖고 한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모양을 만드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성대는 이걸 만들기 위함입니다. 좁고 얇게 그리고 살짝 열린 모양.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래하기 가장 좋은 모양은 뭐다? 좁고 얇게 살짝 열린 모양. 이 모양을 유지해 갖고 찾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게 어떤 모양인가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모양을 제대로 찾고 싶다? 돈 주고 배워야죠. 피드백 받아봐야죠, 선생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한, 본인한테 가장 좋은 모양을 만들기 위한 수업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 수업을 받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열어서 올려봤을 때 사람들이 저 친구 가서 배웠더니 갑자기 소리가 잘 나오네. 갑자기 소리를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 성대 모양 정도, 요 정도 음의 위치가 가장 좋은 모양이구나 아니까 제가 거기서 고정시키고 거기에 기본을 갖다 입히니까 그 친구가 빨리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거 봐요. 혼자 하면 어렵다니까. 그럼 영상이라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그럼 전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세미나도 열고 단체 레슨도 열고 가끔 뭘 열다 그러면 제발 재지 말고 오세요. 영상 나왔던 친구도 맨날 후기 보면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제발 재지 말고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여러분 한 번만 오세요. 그게 무료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무료가 아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와갖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을 때는 제일 어려운 파트가 제가 볼 땐 이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뭐야? 뭐가 막 난리네요. 네. 재밌네. 자, 성대 파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운다? 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 강의가 너무 빨라요. 50강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시라고요. 얘는 이거 정리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자, 오랜만에 제 친구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나의 친구 미스터 존슨. 네, 여러분 제가 미술학도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이 정도면 잘 그린 거 아닌가? 자, 이쪽으로 비강을 쫙 그려주고 코 아래에서부터 그려주고. 솔직히 이 정도면 엄청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안쪽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영상은, 어차피 영상, 여러분 레슨 강의 보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대를 지나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혀의 작용이에요, 혀의 작용. 혀가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고 나서 나온 소리가 입 밖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소리 쓰면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좋은 소리 못 써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뒤로 타고 올라가야 돼요. 뭐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뭐 연구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를 연구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요 중간을 기점으로 여기가 연구개예요. 여기가. 그리고 요 중간을 기점으로 여기가 경구개입니다. 왜 연구개고 경구개냐면 단단하고 연해서 그래요. 요거는 강의에서 나중에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연구개를 지나서 뭐가 지나가야 된다? 공기를 머금고 있는 성대의 진동 소리가 올라와 줘야 돼요. 하고. 그래서 혀로 막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빼지 마시고 이 혀로 막고 빼고 올라가다 보면은 요 목젖과 이 목구멍 뒤쪽이 열려 있는 요곳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쫙 지나가서 요 위치까지 오게 돼요. 비강을 타는 요 위치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여기 요 부분 딱 목젖 뒤와 목구멍 뒤에 요 구멍을 좁혀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방법은 다 강의에 있어요. 그냥 정리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를 좁혀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압력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공기를 세게 보내줬던 것이 여기서 압력이 생기면서 뭔가 소리가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뭐 제가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더 많이 하지 않아갖고 여러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상압, 위쪽에서 있는 압이라고 생각해갖고 상압이 아니라 내 압을 위쪽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압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도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에 압력은 몸 안쪽에서 생긴 거고요. 아래쪽에서. 그 압이 끌려 올라와서 입이 벌려져 있으면 입으로만 빠져나와요.
근데 이렇게 내버리면 절대 여러분 고음을 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왜? 디테일한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높은 음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소리를 편하게 낼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상압입니다. 위쪽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내가 만든 압이 느껴지게 타고 올라간 그 호흡이.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리 내는 거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속 내다 보면 습관적으로 호흡이 위로 가게 돼요. 입이 아니라 코를 타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코를 타고 공기가 팍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코를 타고 나온 공기, 코를 타고 나온 소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비강 공명을 써야 돼 하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공명이란 말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명이란 말. 공명은 A라는 매개체가 B라는 매개체를 때리는 겁니다. 뭔가를 때려서 거기서 만들어진 2차 진동의 확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매개체, 성대에서 만들어진 진동 소리가 공기를 타고 비강을 타고 올라와서 B라는 매개체인 경구개를 때려야 돼요. 윗 잇몸뼈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B를 때리는 거예요. 이 B를 때려서 때리면 여기서 일어난 뭐가 생겨요? 성대와 얘의 이 진동이 생겨서 그 진동이 여기에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코를 바로 울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때려서 울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의 뼈를 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때려줘서 나오는 게 비강공명이고, 얘를 이제 뭐 성악이나 이런 데서는 투행이라고도 얘기하고 무슨 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얘를 잘 때렸다라고 생각하세요. 단단하게 압력으로 자, 이렇게 때린 거를 한 번 더 호흡의 압력으로 더 앞으로 밀어주는 거죠.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타점을 이렇게 따지면 앞에서 만약에 이걸 보잖아요. 서로 소리를.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머리를 울리는 것 같아 보이고 막 광대뼈를 울리는 것 같아 보여요. 마치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가수분들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가르치던 분들이 비강공명이 나오는 거니 뭐 여기 광대뼈를 울려서 나오니 뭐 전두동을 울려갖고 나오는 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옛날 성악에서는 이걸 마스크를 쓴 것처럼 소리를 해라. 이 마스크 앞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노래하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상의 느낌들은 틀린 게 아니지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땐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공기가 타고 올라온 성대의 진동 소리가 경구개를 때려서 거기에 계속 그 타점을 유지하는 거죠. 내가 낮은 공기를 써도 높은 공기를 써도 더 높아져도 계속 그 타점을 건드리게 돼야 이제 뭐가 돼요? 소리가 정돈이 되는 겁니다. 무슨 정돈? 다 같은 타점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리가 하나처럼 들리는 그런 타점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만 가수처럼 노래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음을 낼 때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 하다가 같이 만남 속에도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바뀌면 저 사람은 막 저음하고 중음하고 고음의 소리가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타점이 다르니까. 하지만 내가 타점이 같아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 거친 바람 속에도 짖은 지붕 밑에도 같은 타점을 건드리고 아니면 더 높은 막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같은 타점을 계속 건드려야만 소리가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고 약하게 소리를 건드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같은 데서 나와줘야 나중에 위 뒤에까지 쭉 노래가 진행돼도 같은 소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 사람의 소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이 소리까지 정확하게 쳤을 때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의 진짜 내추럴 보이스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호흡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대의 소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뼈의 소리를 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특유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내추럴 보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비슷한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구조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이 타점이라는 거를 좀 더 앞쪽, 좀 더 뒤쪽, 아예 뒤쪽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경국의 타점만 건드리면 되니까 앞쪽을 건드린 거예요. 만약에 코에 완전 가깝게 그러면 소리가 어때요? 이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그럼 약간 콧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좀 더 안쪽 히보다 변한 건 없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안쪽 이제 와서 나를 시험해볼 그 순간 아니면 더 안쪽이고 호흡도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 소리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올라온 타점을 어떻게 건드려서 어떤 느낌의 호흡으로 건드릴 거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제 강의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에서부터 시작하고 내복근을 컨트롤하고 횡격막을 컨트롤하고 이 호흡근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컨트롤해서 성대를 가장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진동을 위쪽으로 공기를 통해 위쪽으로 옮겨져서 상압이라는 걸 통해서 강하게 압력을 준 거를 경구개까지 건드려갖고 타점으로 만든다. 얘가 발성의 가장 기본적인 최단 루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이해도가 빠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칠판 영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1강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던 칠판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더 좋은 강의와 어쨌든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강의는 1강부터 50강 그리고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단체 레슨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강의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려운 게 있다면 그때는 유튜브에 너무 많은 강의들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죄송하지만 돈을 내고 배우러 오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자,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나중에 같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돌려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강의의 제목은 이거예요. 성대에 힘을 주지 않고 진동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성대에 힘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볼까요? 성대에 힘을 주지 않는다. 바로 살짝 가성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을 깊게 해갖고 이 깊은 진동을 쓰는 것 자체가 뭐에 당연히 가까워요? 진성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죠. 하, 해, 히, 호, 후. 자, 그러면 우리가 성대가 여기 이제 이 성대가 있을 때 성대를 기점으로 아래쪽에서부터 많이 나온 이 진동의 폭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 해, 히, 호, 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번 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소리 자체의 크기도 좀 줄이고, 목도 좀 덜 조이게 만드는, 표현을 가성에 가깝게 하겠지만, 이 틀은 가지고 온다는 거죠. 깊은 틀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너무 진성스럽지 않게, 하가 아니라, 하, 깊은 호흡은 가져오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대를 기점으로 요렇게 썼다고 얘기한다면, 깊이감을 이렇게 썼다고 하냐면, 깊이감은 그대로 있지만, 좀 더 위에까지, 요렇게 위에까지 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하가 아니라,
약간 가성에 들랑말랑한 것까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너무 진성스럽지 않게 하가 아니라 좀 날아가듯이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고요. 결국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리가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 같은 거라는 거죠. 호흡만 지나가서 성대가 진동을 해주면 진성이 됐든 가성이 됐든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을 낼 거야, 가성을 낼 거야가 아니라 진성이었다가 가성이었다가로 넘어가는 요 브릿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 제 만원 인강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 인강의 첫 시작했던 시즌 1에도 풀린 진성 아니면 이제 제 책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이네요, 벌써. 제가 27, 8살 때 썼던 책이니까 13년 전에도 풀린 진성이라고 해갖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냥 진성, 성대 안착을 통해서 보컬 프라이즈, 하고 만들어졌던 진성에서 라는 가성이 아닌 요 진성을 통해 넘어가게 만드는 요 브릿지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10년이 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방법이 사실은 진동이었던 거고 그 진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진동은 왜 나오느냐가 결국 이 호흡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음에서 고음으로 가는 것은 소리에서 소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낮은 호흡에서 높은 호흡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 교재 중에 메이크가 아니라 파인드다에서도 분명히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 강의에서는 맨날 나왔던 거예요. 낮은 호흡에서부터 높은 호흡까지 호흡은 파사조가 없다. 호흡은 끊어지는 분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내다가 공을 내면 분절이 생기지만 호흡은 분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이 분절이 생기지 않는 호흡에다가 성대가 살짝만 들어가는, 진동이 살짝만 들어가는 요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넘어가기 직전 바로 여기 조금은 가볍게 하지만 깊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갖고 여러분이 성대 자체에 힘을 주지 않고도 성대가 진동은 하고 하지만 호흡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조금씩은 이어질 수 있는 요 연습을 통해서 앞으로 고음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좀 더 좋은 발성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브릿지 같은 부분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포인트들에 대한 지금 얘기했던 요런 위치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자칠판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학생들하고의 수업에서도 좀 더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가 이제 진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발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깊게 마시고 뱉기를 통한 훈련법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막 이론에 대한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깊게 마셔요? 얼마나 많이 뱉어야 돼요? 제발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뱉고 죽을 때까지 마시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 시작은 공기가 일단 기본빵이 조금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처음에 마셔줍니다. 좀 마셔주세요. 그냥 입으로 빠르게 마셔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뱉을 거예요. 어떻게 뱉을 거냐면 1번 빠르게, 2번 좀 크게, 세게 뱉어줄 겁니다. 그래서 라고 여러분이 이제 호흡이 다 나가면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늡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강의 때 뭐라고 얘기했죠? 점진적 과부하라고 얘기했었죠. 공기가 다 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 나갈 때까지 있잖아요. 물론 내복근이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언제부터 내복근이 많이 쓰이냐면 공기를 다 빼갖고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부터 또 뱉는 모션을 계속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확 하고 뱉었다가 공기가 없으니까 힘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힘으로 끝까지 뱉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언제까지? 와, 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내 12장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까지. 자,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쫙. 와, 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와, 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때까지 계속합니다. 계속. 계속 뱉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더 이상 했다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공기가 다 나가고 나서 뱉기 시작하잖아요. 얘가 쓰인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냥 너무 뱉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배에다가 살짝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마실 때도 이게 아니라 마신 다음에 풀지 말아주세요. 또 잠깐 버텨주세요. 쫙 늘어난 느낌을 좀 버텨주고 그 다음 다시. 자, 저는 이제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얘만 컨트롤 한 번만 하는데 아마 여러분 이럴 거예요. 뭐 좋습니다. 좋아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 깊게 뱉는 게. 근데 그렇게라도 뱉어서 끝까지 뱉으세요. 보세요. 왜 그렇게 뱉으라고 하는지. 얕게 뱉어도 공기가 다 나가면 마지막에 결국엔 배를 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의 목적이 뭐다? 계속 뱉게 만들어서 배가 짜는지 안 짜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때려보세요. 내가 진짜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갔는지. 톡톡톡 말고 빵빵빵빵 때려보세요. 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한 3번 정도를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룰. 여러분은 이걸 물어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몇 번이나 해야 돼요? 그냥 해. 그냥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3개를 하나의 기준으로 두고, 한 세트의 기준으로 두고, 50세트 하세요. 이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냥 50개도 못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무조건 횟수를 채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횟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힘을 줄입니다.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힘을 줄이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 쓰세요. 5개밖에 못해도 좋아요. 6개밖에 못해도 좋아요. 선생님 전 3개만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3개만 하세요. 그러면 대신에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해서 조금씩 내가 익숙해지고 이게 내 것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실 때 그냥 일단 처음에 그냥 마시세요. 그 다음 쫙 뱉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보면 제가 어떻게 뱉었어요? 이렇게 뱉지 마세요. 제발 한번 뱉을 때 기침하듯이 기침하듯이. 근데 힘이. 그리고 두 번째, 허리 구부리지 마세요. 구부리지 마세요. 최대한 허리를 핀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의자도
풀로 다 완전히 이렇게 앉지 마시고 의자의 끝자락에 앉아갖고 이렇게 딱 허리를 펴고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언젠가 어딘가 뭐 댓글에 저 해봤는데 50개 되는데요? 절대 못합니다. 왜? 나도 못하거든.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꼭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목 보셨잖아요. 깊게 마시고 뱉기를 통한 훈련법이잖아요.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 내복권을 쓰기 위한 훈련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럼 내복권으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 되니까 시키는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안 될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걸 시키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배로 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고 계속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 제발 횟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언제까지? 나 이거 하다 기절할 것 같은데 나의 내장이 입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할 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발 마지막까지 뱉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마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살기 위해 많이 마시게 돼 있어요. 강하게 뱉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 영상 뒤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상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